자, 오늘 퀴즈 4주차 평가였는데요. 4주차 평가라 해도 별거 아니죠. 자, 질문 내용은 오행과 색상. 우리가 알고 있는 색상 중 청, 적, 황, 백, 흑의 5가지 색상을 오행인 목과 토, 금, 수와 연결하세요. 그래서 오행 배속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했고요. 왜 그렇게 연결되었는가는 그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해라. 가장 중요한 거. 정답은 없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답변을 다뤘어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일단 답변 다른 거 발표해 볼 사람 있을까요? 발표. 이거 색깔이랑 연결시키는 거요? 예. 퀴즈 한 거 발표. 나와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요. 예. 앉아서 하세요 그럼. 예. 아이고. 자, 이름이 누구죠? 저는 이지선입니다. 이지선 학생이요. 자, 같이들 볼 수 있죠? 예, 다른 친구 쓴 거 한번 봐주세요. 자,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목을 청색, 화는 적색, 금은 흰색, 토는 황색, 물은 흑색에 배정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우선 목은 씨앗이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으로 나무의 성격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푸른색이기 때문에 청색, 그리고 화는 불꽃과 같은 염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색을 배정했고요. 토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중재함으로 황색, 금은 날카롭고 예리한 쇠붙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흰색, 물은 습하고 아래로 흐르는 수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색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각각의 색깔이 이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배속이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어떤 식의 배속이 되든 간에 상관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예, 본인 이름도 좀 이야기해주고 하세요. 저는 정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불이 적색, 물이 청색, 금이 황색, 흙이 백색, 나무가 흑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물 그리고 금은 겉에서 봤을 때 청색, 적색, 황색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나무, 그래서 남은 백이랑 흙을 나무랑 흙에 배정해 보려고 하는데 앞을 보니까 나무가 검은색처럼 보여서 나무를 흑색에 하고 흙을 백색으로 배정했습니다. 예, 각각 배속한 것이 약간 다르지만은 또 이렇게 배속을 해줬고요. 각각에 대한 배속들을 쭉 했죠. 이런 오행 배속에서 오행 규리표 배우는 거는 나름대로 쉬워요. 어렵지만 쉬워요. 말이 좀 안 되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면 되는 건데 뭐 어차피 나중에 단순 암기가 좀 필요하긴 해요. 단순 암기를 해서 그 암기한 부분을 암기해 놓아야 뭐 좀 이 다음에 넘어갈 때 좀 편안하니까. 근데 우리는 암기를 안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목이면은 목이 성질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목의 성질이 뭐였죠? 네, 뻗어나감. 그걸 유식하게 한자로 표현하면은 곡직. 예, 곡직. 예, 곡직이죠. 예, 곡직 이런 것처럼 이 곡직이다 했을 때 뻗어나가는데 쭉 뻗어나가기도 하고 구불구불 돌면서 뻗어나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목이라는 것은 어때요? 억압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밖으로 발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뚫고 나가려는, 여기서도 지금 강의 듣기 싫다고 막 밖에 나가려는 이런 성격. 이게 목이죠. 나 이거 못 듣겠어. 빨리 나가야 되겠어 하고 나가는 거, 이게 목이에요. 그 다음 활은 어때요? 화려하게 막 불타는 이런 것처럼 뻗어나가는 순간, 어떻게 보면 뭐 불이 굉장히 왕성하니까 뻗어나가는 게 굉장히 셀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뻗어나가는 것보다는 화려하게 퍼져나가는, 분산되는, 막 퍼져나가는 거니까 화 같은 게 분산돼야 되는데 거꾸로 수렴시키면 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화의 성질이 그 염상이라고 표현해서 불 타면서 위로 올라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목화토금수 각각의 기본적인 성질을 갖다가 이해하고 그걸 어디에까지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각각을 어떻게 배속시키고 그 배속시킨 것이 색깔과 어떻게 맞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 뭐 두 사람이 지금 발표한 내용들이 약간씩 다르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오행 규律표에서 보면 색깔은 청적, 황백, 흑, 목화토금수를 그냥 일반적으로 오행하면은 목화토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음양이 되는 일월과 나머지 목화토금수 두 개 합하면 뭐가 되죠? 일월과 목화토금수 합하면은 7개 요일이 되죠. 예, 일주일이 되죠. 7개 요일. 그래서 7요라고 표현하거든요. 7개의 요일이 돼서 음양과 목화토금수 하면 일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이게 다 나오고 해서 음양과 오행이 배속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하죠. 그래서 또 동양에서는 이런 숫단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칠요, 칠성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어찌됐건 목이란 성질, 목의 성질이 어떤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한자로 썼던 곡직이다, 염상이다 했던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다른 데까지 좀 더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쉬운 것이 색깔이죠. 색깔 또는 맛. 맛은 상부감신함,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렇게 해서 맛을 5가지를 뽑아냈고 그 뽑아낸 걸 가지고서는 이 오행에 배속시켰어요. 요즘에는 거기다 맛에다가 고미를 빼고 고미는 통각이다 해서 고미를 빼고 뭐 일본 사람들이 그 조미료 단미, 담백한 맛, 감칠맛 이걸 갖다 맛으로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통적인 오행이 깨질 수가 있겠죠. 근데 하여튼 옛날부터는 이 상고감신함이라고 해서 맛을 갖다가 설명을 했어요. 일단은 이게 조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조가 되니까 조별로 금방 요 답변 낸 거 요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좀 더 해서 목화토금수를 어떻게 왜 여기다 배속시켰는가 색깔을 왜 목화토금수에 배속시켰는가에 대해서 다 할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한번 좀 같은 조끼리 조별 토론하고 발표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부터는 이런 식으로 더 진행이 될 거예요. 조별로 모여서 조별 토론을 좀 더 많이 할 거니까요. 조원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리고 답변은 그냥 여기 답장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써주시면 되겠죠. 한 사람만 쓰면 돼요. 조언 중에 한 사람만 쓰면 되니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토론하는 거, 같이 이야기하는 거. 왜 청색이 목에 배송될까 하는 그 이유를 갖다가 한번 같이 통일해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조별로 그런 이야기를 좀 모여서 해주시죠. 자, 우리 수업 시간은 항상 떠들어야 된다 그랬죠. 자, 같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자, 모여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자, 시간 한 5분 정도. 네. 그러면 각자 생각이 있는 건데 교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로 그냥 통일을 해서 딱 답을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각각 틀린데 각각 다른 내용들이잖아요.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잖아요.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목을 갖다가 청색을 목에 배속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각각 달리 생각하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어느 정도는 서로 토론해서 맞춰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뭔가 예, 가능하면 우리들끼리 여기 네 사람이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걸 주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과 그 다음에 1년 후의 생각이 전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또 생략 배울 때도 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는 있잖아요. 고민할 시간도 없이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고민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나중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생각해봐라. 그런 거니까 지금 생각이 그대로 안 가요.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느냐, 맞춰주느냐.
이게 토론 아닐까요? 근데 저는 약간 토론하는 어. 그 주제 자체가 너무 얕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 저희가 말을 한다 그래서 뭘 더 할 것이며 그냥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아니면 뭐 조사. 그럼 서로 설득을 해야죠. 근데 설득하는 게 아니다. 푸른색이 목인 것 같은데 나는 푸른 거 아니 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토론에서 남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이유가 맞이하죠. 네, 근데 각자 맞다고 한 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더니 답이 없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이 야채 토론을 저는 왜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뭐 이걸 더 해가지고 이걸 더해서 뭐 오행 장기가 뭐 이런 거고 뭐 약간 내용을 더 해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다 써놓고 나서 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유라고 한 것도 뭐 색이 비슷한다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금색이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인데 그거를 토론을 한다고 뭐 얼마나 별로 안 나을 것 같아요? 그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토론을 하려고 방식은 되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애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걸 왜 토론을 해야 되는지 차라리 뭔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뭐 컨텍스트나 아니면 내용 같은 걸 던져주시거나 하는 이런데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약간 좀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애들도 약간 좀 딴 얘기 하게 되고 그냥 이러니까 이런 거고 이러니까 이런 건데 뭐 할 게 없어서 좀 애들이 더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좀 더 고민해 볼게요. 근데 그 이유 그런 이 배속시키는 이유가 목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떤 성질이기 때문에 색깔도 요 색깔이 배속을 시킨다는 것이 그게 어느 정도 있어야 각각의 색깔이면 색깔, 곡식이면 곡식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 들어가지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무조건 오행 배속표 외운다 하면은 그거 외웠는데 그 5가지가 요소가 아까 맛이 바뀌는 것처럼 요소가 바뀐다면은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차라리 뭐그 그러니까 오행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행이 지금 나랑 생각이 됐으니까 뭐 맛을 또 해본다든지 아니면 장기를 또 해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덧붙여서 해야지 너무 약간 조그만 그 안에서 지금 이제 과제가 이렇게 나간 거고 이따가 그 오행기류표도 나올 거예요. 오행기류표 나올 때 이것은 각각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귀류표가 이렇게 들어간 것이 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느냐 했을 때 그 넣는 방법들 보면은 뭐 연역식이다, 귀납식이다 해가지고서는 뭐 집어넣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옛날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했던 몇천 년 동안 고민했던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한번 그런 과정의 일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색깔도 이야기하고 맛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장보러 가서도 또 이야기가 되는데 장보러 가서는 오행에 딱 맞는 게 아니에요. 장보러 가서는 장부 자체의 생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리 기능과 오행의 이 기능이 연결시켜서 새롭게 나오는 장부 기능과 요게 연결시켜지니까 좀 더 어려워지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장산론을 배우고 나서 오행을 같이 하면은 어떤 이 장부를 갖다 관심 표신 배속한다 하는 게 쉬워지는데 지금 그냥 오행 목화소금수 관심 표신 딱 해놓으면은 거기에 너무 꽂혀가지고 간은 무조건 목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간을 보면은 간 자체가 좀 연한 장부였죠. 연한 장부인데 간이 병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간 경화되죠. 목의 상태에서 금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렇게 변해가는 이런 과정들 같은 거는 설명이 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설명이 돼야 되지 그냥 이 간이 금이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거예요. 방금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를 좀 해주시고 그거는 이제 의찰학이라는 게 다른 데서 또 이야기 돼요. 그래서 내가 남들 할 걸 갖다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아니 근데 약간씩 교수님이 아시는 것도 많으시고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물론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사실 저도 이렇게 토론하는 수업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토론을 그러니까 애들도 되게 공부를 잘해서 되게 못하잖아요. 근데 그냥 되게 단편적인 걸 가지고 그걸 얘기를 해보려 하면 이야기 자체가 거기 안에서 되게 도니까 약간 방금 얘기하신 것도 저는 되게 흥미롭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좀 다양하게 넓혀가 해주시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저희한테 차라리 책을 읽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론 책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만드신 그런 거에 미리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얘기를 해봤던 네, 그것도 해봤는데 책을 읽히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짓까지 했냐면은 유튜브에 올려라 했는데 그것도 보면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누가 한글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고 읽어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이 너무 의미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그걸 가지고 질문하라 하면은요 질문하는 사람 몇 사람뿐이 없어요. 그 사람들 딱 있다 보게 하면은 나머지 초토화돼. 전멸이야.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 말하고 안 하는 사람 전혀 안 하고 해서 이것도 좀 문제다. 해보면은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 이 산문 시간에 막 그렇게 떠들게 하고 막 하는 것도 시키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놔두면 거의 안 하는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시키시는 거는 저는 뭐 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토론 그 주제나 그 그런 주제를 좀 더 선정하시는 게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라 그러면 애들도 할 말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예. 재밌고 약간 좀 더 진짜 모르는 거나 약간 내용이 많다거나 이런 거는 애들도 되게 달라서 그래도 하는 편인데 이런 솔직히 애들도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이러지 않냐 이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 어떤 이 결론이 좀 나올 수 있으면 최고 좋은 거고 안 나와도 우리가 이렇게 토론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우리 공부하는 데서 계속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나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개론이 나도 이런 방식으로 바꾼 게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분반해서 하는 거는 두 번째 학기예요. 먼저 학기 한 번 하고 이번 학기 처음이라 그러면서 수업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토론시키려고 하는 것도 80문제로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떠들고 좀 이야기해주고 하는 또 그 다음에 니네끼리 이야기해라 하는 것 질문하고 질문 받고 하는 이런 쪽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토론을 한번 더 해보자, 이야기를 더 해보자 하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또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야 또 이렇게 안 고쳐지면 또 이야기 해줘야 돼요. 아니 당연히 이야기 해줘야 또 바꿀 수 있으니까 또 꼭 이야기 해줘요. 예. 자, 어느 정도 이야기들 됐나요? 자, 이야기 된 거에 대해서 네, 된 거에 대해서 누가 발표 좀 해볼래요? 자, 발표할 사람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오행 중에서 어떤 색깔이 이렇게 배속시켰는데 그런 배속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배속시켜본다 하는 거를 이야기해 보시죠. 네, 하시면 돼요. 네. 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왔는데 보통 저희가 배우는 식으로 하면 나무가 푸른색, 그리고 볼이 붉은색, 그리고 땅이 황색, 그리고 금속이 녹색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근데 이거를 이 편견을 버리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 그 결과 나와서 그 이유로는 그냥 보통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이유여서 대다수가 이런 의견일 줄 알았는데 제가 들었던 의견 중에 좀 신박하고 신기했던 거는 저의 옆에 있는 시연이의 의견인데 한번 보여줘요. 보통 백색을 나무에 연결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자작나무를 연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얘기 듣고 나니까 나무 또 저희 조원인 김동희님께서 다른 의견 또 내주신 게 나무 껍데기를 또 까면 안에가 흰색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하셨고 또 신기했던 거는 그 검정색에 대해서 연결을 할 때 물 말고 다른 거에 연결한 조원이 두 분이 계셨는데 같은 재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그 재를 만들게 하는 불을 검정에 연결을 했고 한 분은 그
제가 된 나무를 연결해서 나무를 검정에 연결한 게 좀 신기했습니다. 예. 각각 이렇게 배속하는 부분들도 어떤 측면을 받느냐, 그걸 보고서 이제 목화토금수를 배속을 시키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도 각각 이렇게 청색이 물이다, 황색이 금이다, 적색이 토다, 흑색이 화다, 백색이 목이다 라고 이렇게 쓰게 됐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다른 사람은 달리 보고서는 청색이 목이다, 황색이 토다, 적색이 화다, 흑색이 수다, 백색이 금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어느 부분을 보고 어떤 성질을 보고서는 각각의 색깔을 오행에 배속시켰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행 배속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배속시켰느냐, 어떤 측면을 봤느냐,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오행 배속이 지금 여기처럼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지죠. 근데 자작나무를 연상하였다면은 동양에서 솔직히 자작나무가 그렇게 흔하진 않죠.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배속시키면은 이런 거는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런 문제 생기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또 같이 토론해야 되겠죠. 자작나무 좋지만 일반적인 나무들을 봤을 때는 자작나무 말고 다른 나무들 봐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무들만 봐도 백색인 거는 좀 무리 있지 않냐. 서로 이야기되죠. 이야기되면서 이거 아니다. 고치자. 다른 색깔로 고치자 해서 고쳐지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그게 문서화된 것이 이제 우리가 오행규리표라고 보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토론한 이런 내용들은 옛날 사람들도 오행 배속을 어떻게 시켰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도 되더라 한 것들. 그래서 이런 오행규리를 갖다가 이런 오행규리가 있는 오행 각각을 배속시키는데 이런 것은 어떤 성질을 보고서 오행을 배속시킬까 하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은 곡직이다, 화는 염상이다, 토는 가색이다 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발전되는 것들을 배속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오행 배속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행 기본적인 배속들을 시켜 놓는 것, 외우고 배속시켜 놓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속시킬 때 보면은 배속시킨 표가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요 책에 보면은 교재도 여기 딱 펴놨네요. 교재 101페이지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교재 주인 내려가서 교재 주인 줄게요. 자, 교재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101페이지에 보면은 교재 101페이지에 오행 규리표가 나와요. 오행 규리표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책 보고 만든 걸 열어볼게요. 오행 규리표를 보면은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행 규리를 만들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목에 속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화에 속한다. 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많은 시간을 거쳐서 몇천 년을 거쳐 흐르면서 이렇게 오행 배속을 해보니까 아마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웃긴 거는요, 오축이란 이런 걸 봤을 때 말이 여기서는 금에 속하게 돼 있는데 또 어떤 데서 보면 말이 목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왜 말을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하느냐? 어떤 성질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뇌경에서 나온 이런 규리표도 보면은 약간 어떤 사람들 보면 이거 어쩌다 잘못됐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배속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행기류표 이거 구태여 다 외울 필요 없다는 것이 열심히 외웠는데 솔직히 별로 안 쓰는 거. 궁상각치유. 오음계 쓰나요 우리가? 그 음계를 갖다가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좀 알고 하면 그 음악을 공상각치유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이 좀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솔직히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구태여 공상각치유 이걸 외울 필요가 있을까? 그 다음에 오곡 몰라 맥서직도두 원소리가 전혀 몰라요. 아 콩이 어디에 뭐가 어디에 하는 거 과연 그런 뭐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음식을 가지고 오행이 상승한 것 가지고 병을 치료한다 하면은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많아지고 많이 쓰는 부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운이 풍, 서, 습, 조환 생장, 화수장, 청정왕배국, 색지미, 성액, 상고감신함 요 정도까지는 많이 쓴다고 하지만은 그 뒤로 넘어가서는 별로 쓰임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구태여 이런 부분들까지 다 외우고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죠. 자, 이걸 또 보니까 기호 숫자로 보고 소리, 맛, 색 뭐 이런 걸로 봐도 뭐 이렇게 많이 변하지만은 이렇게 뭐 복잡하게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것보다는 그 각각 목의 특징, 화의 특징, 토, 금수 각각의 특징을 나눠보고 그 특징에 따라서 5가지 요소를 어떻게 배속시킬까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좀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배속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부분들은 아마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기운들 풍, 서, 습, 조, 한 같은 이런 거 그 다음에 맛, 산고, 감신함 이런 것들은 맛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져요. 본초학에서 약물학에서 약물의 이 한의학에서 약물은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미론이에요. 기미론. 기운과 맛. 그 어떤 약의 기운이 어떠냐. 약의 기운을 봤을 때 요즘은 이제 칠판이 아니니까 옛날 칠판 쓸 때 백목 쓰죠. 그 석고가루랄까 이런 백목가루 이런 것들은 기운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광물성이니까 어떻게 보면 내려갈 수 있다. 아니다. 바람이 날리니까 올라갈 수 있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자, 좀 더 쉬운 거. 박하 뭔가 알죠? 박하사탕 같은 거. 박하. 그걸 먹으면 어때요? 시원히 좀 하면서 기운이 확 올라가는 것 같죠? 가라앉는 게 아니라 올라가죠. 신 거 먹으면 어때요? 신맛. 아이시아 같은 거 먹으면은 수렴되죠. 움츠러들잖아요. 신맛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된다? 움츠러든다.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수렴되니까 이런 수렴되는 기운은 그럼 목화 토금수 중에 어디에 포함시킬까? 하는 걸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고감신함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상고감신함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기미론의 약이 박하 같은 약은 박하나 계피 같은 약은 확 떠오르는 위로 상승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 광물질 같은 거 광물성 있는 약재는 무거우니까 아무래도 내려가는 이런 기능이 있어서 올라가냐 내려가냐 하는 것에 따라서도 기운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은 그런 기운과 그 다음 맛 기미에서 맛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맛이 있고 저런 맛이 있고 각각의 맛이 있다. 그럼 각각의 맛에 따라서 작용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겠더라 라고 하기 때문에 맛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져요. 그래서 상고감신함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맛들은 계속 사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거는 어찌됐건 외우고 그럼 각각이 왜 여기에 포함되느냐를 갖다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좀 쉽게 표현한 것이 오늘 색깔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것이고 이런 맛을 가지고도 각각 맛이 왜 여기에 배속되느냐 신맛이 왜 목에 배속되느냐 안 맞죠? 반대잖아요. 신맛 먹으면 몸이 움츠러드는데 왜 이걸 목에 배속시켰을까? 쓴 걸 먹었을 때 왜 이걸 갖다가 화에 배속시켰을까? 하는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단순하게 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다른 작용들과도 또 고민하면서 왜 여기에 배속시켰을까 하는 것들은 계속 연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미론 같은 경우가 본초에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게 기미론인데 요즘 뭐 그런 뭐 과학하니 뭐니 해가지고서는 본초가 거의 그냥 성분이 뭐다. 이런 성분 때문에 이런 작용을 한다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처방을 구성하고 약을 쓰는 이런 부분들과는 많이 바뀐 내용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서 본초가 어떻게 보면 기미론을 거의 무시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미를 알고 기미에 따라서 약을 쓰는 어떤 기본들, 그러니까 그런 기본들이 좀 더 많은 한의학적인 어떤 이 기운이라든가 이런 걸 더 생각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이 그냥 수업 시간에 다 양약적인 성분이 이런 성분으로서 이런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기미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약 성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해왔던 그런 것들은 거의 안 쓰게 되고 현대적인 뭐 나름대로 과학화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썼던 지금부터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썼던 사람들이 이런 처방했던 거를 거의 못 쓰게 되는 이런 부분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우리 것을 좀 더 알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약물이 어떤 식으로 기전이 작용하나 비과학적이라 하더라도 거의 뭐 미신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몇천 년 동안 이어서 그걸 가지고 치료해 왔잖아요. 한약이라는 걸 가지고 병을 치료해 왔어요. 지금 코비드19 같은 거 이것도 옛날 이 한나라 시대 AD 뭐 200년, 100년 이때 상한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상한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어떤 지역에서 많은 3분의 2가 죽었는데 그 중에 상한이라는 병으로 한 70%가 죽었다. 그러니까 30%, 60%, 이 정도 사람 인원이 전염되었고 그 중에 60%가 죽었다. 70% 잡아서 굉장히 이 뭐랄까 심한 병이죠. 지금 뭐 몇 사람만 죽어도 난리가 나는데 코비드19 좀 그렇지만 그 전에 있었던 메르스 같은 경우 메르스로 우리나라 사람들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전에 있었던 이 사스 같은 경우도 많지는 않은데 일반적인 질병에 비해서 전염력이 강하고 또 하나는 치사율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근데 옛날에도 이런 병들이 있었고 뭐 비교적 최근에 1918년 하면 생각나는 병이 있을까요? 1918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병. 네? 어떤 거요? 좀 크게 얘기해줘요. 네. 흑사병은 좀 더 빨라요. 그거는 1918년, 19년. 예,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 같은 것은 1918년에 그게 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냐면 흑사병 같은 경우는 동양에 안 왔죠. 흑사병은 그쪽 서양 쪽에서만 있었지 동양으로 안 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원나라 사람들이 막 거기까지 유럽을 침공해서 그 사람들이 퍼뜨린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거는 어떻게 발생되나 모르니까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우리나라에서도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스페인에서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스페인 전쟁했던 사람들이 미국 가서 미국에서 퍼뜨린 거죠.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퍼져 나갔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지들 거 아니라고 스페인 독감에 이름 지어버린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문제가 되고 없는데 그때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양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양약 치료는 별로 없었고 동양에서는 그래도 한의학으로 많은 치료를 했어요. 그때 치료하는 것이 치료할 수 있는 걸 받아들인 것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상한론이라고 한나라 시대에 있었던 그 처방들 그런 걸 가지고 또 활용하거나 안 그러면 1500년도에 온병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온병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치료해주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 동양에서 있었던 그 AD 100년, 20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상한론이라는 처방이 아직까지도 쓰고 있어요. 지금도 코비드19에도 그 처방을 쓰고 있어요. 뭐 코비드19 처방은 보통 뭐 응교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온병에서 나온 처방이고 그 전에 있었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처방, 상한론 처방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것은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해서 그렇지 그게 효용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물을 갖다가 기미론을 가지고 그 옛날 사람들은 기미론을 가지고서는 그런 처방을 구성하고 병을 치료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미론이란 걸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맛을 가지고 이 맛이 어떻게 작용한다는 걸 갖다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이 약은 이런 맛이 난다. 책에 써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외우는 것이지 실제로 이 맛이 날까? 대표적인 거. 오미자 알죠? 오미자. 이름이 왜 오미자예요? 네, 5가지 맛이 다 있다고 그러죠. 그럼 상고감신한 맛이 다 있어요. 혹시 오미자 먹어본 사람 있어요? 네, 맛이 어떻죠? 맛있어요? 그거는 저기다 시럽을 왕창 넣은 거죠. 시럽을 왕창 넣어가지고 단맛뿐이 안 나죠. 단맛 나면서 조금 맛이 난 다음에 약간 신맛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 단맛을 빼고서 그것만 먹으면 어떻겠어요? 신맛뿐이 안 나죠. 오미자라 해서 5가지 맛이 다 있다고 했는데 가장 크게 나는 게 신맛뿐이 안 나요.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한만 먹어봐도 이거 신맛이지 이게 왜 오미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옛날 사람들은 이걸 먹고 5가지 구분했다. 그래서 오미가 다 있다라고 표현했다. 뭐 오랫동안 씹으면 또 다른 맛이 날 수도 있겠죠. 처음에 신맛이 나다가도. 근데 어찌됐건 이것이 오미가 다 있다라고 해서 오미자라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니까 무작정 외워야 되는데 한의학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무작정 외워야 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에이 하기 싫어. 외우는 거 너무 싫어 해가지고서는 다 빼는 거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니까 한의학에서 한의학적인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우리가 한의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처방을 구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점점 여기서 빼가지고 저기서 빠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과학적인 거 이런 부분을 더 끌어와서 해야 되겠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과학적인 것이 이 한의학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 하면은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은 아직은 그렇게 되긴 너무 멀어요. 상한론에 나왔던 처방들, 2000년 전에 나왔던 처방을 지금 이 처방에 대해서 분석하고 뭐하고 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경락. 12경락이라고 있는데 그 경락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그럼 경락 없애야 되죠.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아직까지 한의학에서 이 친구학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죠. 친구학이 어떻게 보면 요즘 한의원서 최고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경락 친구죠. 그래서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친구학 가지고 보험을 해서 활용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걸 한의사들이 밝혀낸 사람이 없어요. 경락이 딱 과학적으로 이렇다 증명 못했고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도 밝히지 못했어요. 그럼 경락 없애야 되죠. 과학적이 아니니까. 근데 한의학적인 실증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또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걸 밝히려고 더 노력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아직 증명하지 못했지만은 현상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것들. 우리 한의학적인 부분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뭐 한의학이 과학화도 굉장히 좋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일반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한의학적인 소양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환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의학이 좀 더 퍼져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의학을 과학화하는 것보다 일반 사람들이 좀 더 그 흔히 말하는 그 스타 한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조금 더 자기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의학을 좀 더 밝혀주고 좀 이 지평을 넓힐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안 그래서 문제죠. 이 친구들이 다 저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방송 나가서 자기 선전만 하다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없어지고 좀 더 한의학적인 이런 지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밝혀주는 것도 한의학이 이게 좀 더 많이 퍼져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이렇게 그 오행에 대한 부분들의 기본적인 거, 오행 각각, 목과 토금수가 각각 어떤 성질을 있고 그 성질을 갖다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배속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좀 더 고민하고 많은
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뭐 색깔, 청적 황배극이다.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왜 여기에 배속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좀 더 고민하면서 거기에 배속시킨 이유, 과연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아까 답변한 것 보면은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것이 내년에 또 한 번 생각해 볼 기회가 생겨요. 후년에 또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때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 잘못된 것이 고쳐 나갈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야 이건 이거다라고 딱 정답 정해줘도 답 모르는 건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하러 정답 가르쳐줘요.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좀 놔두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말하는 거, 틀리게 말하는 거 많이 뭐라고는 안 해요. 틀리게 말할 수도 있고 제대로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내가 잘못 말한 것이 나중에 갔을 때 내가 스스로 수정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뭐 잘못된 거 뭐라고 많이 안 하고 하니까요. 발표를 할 때 그냥 발표 자신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좀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교재에 관련돼서 나온 것들은 교재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유튜브에 있다 그랬죠. 교재를 충실하게 설명한 거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그거 보세요. 교재 읽기 싫으면은 그 유튜브 보면은 교재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수업을 하시면 돼요. 나는 그렇게 단순한 암기식보다는 좀 더 그런 각각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라고 해서 음양우행은 이렇게 진행됐고 장산론 가서는 뭐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고민하거나 할 것이 거의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됐다 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간의 기능이 무엇이냐? 간주 소설한다. 소설이 무엇이냐? 쭉 뻗어 나가는 것이다.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을 왜 목에 배속시켰느냐? 빠져나가는 거, 쭉쭉 뻗어나가는, 빠져나가는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간을 배속시켰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주입식으로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럼 간이 그 서양역에서 말하는 간하고 뭐 소설 기능하고 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생략 시간 가서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고민할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간에는 그냥 한번 쭉 가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저렇게 생각도 해보자 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은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이어서 좀 하고 빨리 끝내는 게 낫겠죠? 네. 뭐 꼭 쉼이 필요한 사람들은 조용히 나갔다 오세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서 오행 귀립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 우리 분반에서는 안 해온다. 대신 고민해라. 생각해라. 왜 과연 여기다 배속시켰을까? 과연 내가 색깔이 청색을 갖다가 목에 배속시켰는데 왜 목의 어떤 성질을 뽑아와서 청색을 목에다 배속시켰을까? 바닥을 봐도 청색이고 나무를 보고 이걸 청색이라 하긴 참 어렵죠. 이게 초록색이지 청색이냐? 하면은 참 어려워요. 그럼 목 같으면 청색을 넣지 않고 녹색을 넣었어야 하는데 왜 청색을 넣었을까? 청색이랑 녹색이 비슷하니까 그냥 청색을 목으로 넣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유를 조금 더 한번 고민해보고 밝혀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색깔을 청적 황백으로 넣은 이유, 목화토금속으로 넣은 이유, 그 다음에 동서남북 중앙으로 넣은 이유, 각각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생각해보는 것도 뭐 생각해볼 시간이 이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 이 정도 되고 또 하다 보면은 놀이하죠. 놀고 또 뭐 숙제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또 바빠서 못하고 하는데 혹시라도 헷갈려도 시간이 된다 할 때 한번 좀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줘야 한의학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한의학 관련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 생각이 내 생각에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한 것이 과연 맞나 틀리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나 마느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행배속 각각 시켰는데 그것이 나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인정될 수 있게 좀 설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설득이 돼야 이것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서로 간의 의견을 갖다가 많이 교류하는 것. 그래서 한의학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떠들면서. 같이 떠들면서. 옛날에 한약 공부할 땐 대부분 많이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 질문하고 제자들이 답변하고 또 제자가 질문하고 선생님이 답변하고 항상 떠드는 식으로 많이 했죠. 뭐 단순한 게도 있었겠죠. 그래서 단순한 게 옛날에 시험 볼 때는요. 지금 오랄 테스트랑 똑같았어요. 배강, 묵강 뭐 해가지고서는 눈 감고 외우고 그다음 책 뒤에서 선생님이 앉아있고 앞에서 외우고 하는 뭐 이런 식의 그 시험이 의사 취재 시험의 기본적인 시험이 그 암기였죠. 암기하고 그다음에 또 진료하는 거, 진료 실기 같은 것들도 하고 해서 옛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오랄 테스트 하는 이런 것들은 옛날 서당에도 다 했잖아요. 한번 기본적으로 앉아가지고 외우는 거, 다 외우는 거. 대신 진도가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죠. 굉장히 천천히 나가면서 다 외워야지만이 다음 진도 넘어가고 또 외워야 다음 진도 넘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행에 대해서 각각 뭐 자연계에 있는 물질, 사람에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속을 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오행에서 자, 인체에서 이 오행 기류 이렇게 봤을 때 요거는 좀 더 알아야 되겠죠.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인체에서의 오행이 어떻게 배속되는가 했을 때 장부와 같은 거는 좀 중요하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장부, 그 다음 관교, 형체, 정지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시간에 안 외워도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요. 혹시 여유가 된다면 외우세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외우시고 어차피 외워야 돼요. 도표 다 거의 다 외워야 될 거거든요. 근데 구태여 지금 외울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외우지 않고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더 좋겠죠. 이걸 딱 보고도 알 수 있다 하면 최고 좋은 거고 안 그러면은 그래도 안 되면 외우고 이것도 필요하네요. 오행, 누안진제타하고 혼신의 백지, 호소가곡신, 노이사우공, 금맥육, 피육골, 목솔구비, 당소장위, 대장방곽 같은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오행의 상생상극이라 해서 오행 각각의 관계가 있어요. 오행 지금 하나하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오행의 관계, 음양도 보면 음양이 서로 간에 대립하고서 도와주고 하는 혹은 호영이다 뭐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오행 각각에도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를 가지고서는 상생과 상극이라는 관계로서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뭐 진단하고 하는 예후까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오행의 상생상극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인체에서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오행이 어디에 속한다. 이런 거는 오장이 간장이 목에 속한다 딱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간장과 연결되는 부분, 눈, 근육, 화내는 거, 손톱 같은 것들이 다 간장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간장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자, 간을 갖다 딱 놨을 때, 한약에서 볼 때 간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했을 때 눈. 상 7규 중에, 이목구비 중에 눈. 그 다음에 손톱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말했던, 정지적인 화내는 거. 이런 것이 다 간에 속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바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간을 왜 목에 배속시켰느냐. 이것만 알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생리를 알고 있으면 다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지는 것들. 말로는 쉽죠. 말로만 쉬워요, 말로만. 그러니까 그 연결되는 것들이 다 그냥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적인 요 생리적인 상황 요걸 쭉 알고 있으면은 아주 쉽게 되죠. 대신 기본적으로 이 간을 갖다가 목이냐, 화냐, 토냐, 어디 배속시키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간을 갖다 목에 배속시킬 때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 그냥 쭉 따라 들어온다. 귀납식은 그냥 확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죠. 같이 목에다 배속시켜진다라고 해서 그 생리적인 측면을 좀 알고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쉬워질 수 있죠. 근데 아직은 모르니까 무슨 말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건데 아마 좀 더 수업을 더 학년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것저것 배우다 보면은 이런 것도 그걸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뭐 정답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참아주세요. 모른다 하더라도 모른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 고민들 다른 친구들하고 많이 좀 이야기해 주시는 거, 많은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체에서의 어떤 오행 규律표 같은 경우는 좀 읽어 주시면은 알고 계시면은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들 또 규律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생리 기능과 한번 연결을 시켜서 써놓은 거예요. 목을 곡직이다, 염상이다, 돈우다, 청숙이다, 윤하다 라고 약간 이 용어를 바꿔서 썼는데, 보면은 곡직은 서창 조달한다 해서 간은 소설 기능이기 때문에 소설 기능과 서창 조달한다 라고 봤고, 심은 온우작용이기 때문에 염상이다 라고 봤고, 비는 운하 기능이기 때문에 돈우하다, 폐는 숙강 기능이기 때문에 청숙시킨다, 시는 장정 주 수에 가기 때문에 윤화한다 라는 식으로 배속을 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각각 그 간과 목이 배속되는 기능은 간의 소설 기능 때문에 서창 조달하는 곡직 기능과 연관이 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도 그나마 좀 쉽게 오행과 장부 배속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나마 좀 쉽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게 완벽한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좀 쉽게 볼 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오행으로 이렇게 배속시켰다 하는 거를 갖다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장부의 어떤 이 기능, 장산론을 알아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것인데, 일단은 오행 배속과 오장과 오행 배속을 알려면은 요 기본적인 기능이 필요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오행과 오장 장부를 갖다가 이렇게 배속시키고 이런 이유 때문에 배속시킨다 하는 걸 갖다가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각각의 기능들, 이 장부의 기능들, 이거는 장산론 하면서 계속 이야기돼요. 이야기되니까 좀 책을 많이 읽거나 내용을 많이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 생리학 시간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 지금 이 한의학 총강, 한의학 기초이론, 이것이 중국에서는 생리학 규제예요. 중국에는 생리학이라는 게 없어요. 생리학이라는 과목이 없고 중의 기초이론. 그런데 이거 중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한의학 기초이론이라고 책을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김병수 교수가 한 것이, 김병수 교수가 전공이 생리학이기 때문에 생리학 교재 만들려고 이걸 준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한의학 기초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수업을 해달라고 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책값 좀 싸게 해준다더니 그렇게 싸게도 안 해주고 너무 비싸게 받아서 좀 뭐라고 했는데, 뭐 그거는 그 교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출판사에서 저 별거 아닌 거 색깔 몇 도도 집어넣었다고 가격을 저렇게 많이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데 이왕 뭐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그냥 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교재는 그래도 저 교재의 좀 좋은 점은 한자에 대해 토를 좀 달아놨죠. 그나마 그 교재를 좀 쉽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썼던 한의학 총강이란 교재 있어요. 한의학 총강이란 교재도 보면은요, 네이버 카페인가 다음 카페에 가면은 그 카페에 들어가서 한의학 총강이라 한번 쳐보세요. 그럼 나와요. 한의학 총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그 한글로 한글화 시켜놨어요. 예전 선배들이 그 책을 읽으랬더니 그걸 가지고 읽더라고요. 한의학 총강 이 번역된 걸 한글화된 걸 가지고 쭉 읽었는데, 한자 공부도 좀 하라고 책을 보고 읽으랬더니 그냥 그것만 보고 읽는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어찌됐건 뭐 책을 좀 읽어주면 더 좋죠. 그래서 책을 좀 쉽게 읽으려면은 그 카페에 한의학 총강이라는 데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예전에 좀 뭐랄까 막혀 있다가 좀 아마 새롭게 다른 카페로 옮겨가서 카페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 찾아보시면은 한의학 총강 내용이 다 한글화 돼 있는 것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오행 속성에 따라서 장부와 오행을 이렇게 배속시켰다 하는 거, 요건 좀 알아주시고요. 요거는 이런 기능, 어쩔 수 없이 요건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건
외워야 되겠죠. 외워서 이렇게 연결시킨다. 그래서 목화토 금수를 간신비 각각에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것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 오행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오행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규리표.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라고 나와요. 오행 각각에 있어서 상생과 상극이라 해서 나오고 있죠. 이것도 그 네이버 같은 데 치면 다 그림 다 나와 있어요. 네이버 오행, 상생이 상극 치면은 그림이 다 나오거든요. 색깔을 일부러 집어넣은 것이죠. 색깔 집어넣어서 상생, 상극을 표시한 것이고, 겉으로 이렇게 크게 도는 것은 상생이고, 속에서 도는 것, 속에 있는 화살표는 상극을 말을 해요. 그래서 상생과 상극이라는 게 있다. 오행에 있어서는 상생과 상극이라는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다. 음양에서는 뭐 소장평형, 대립, 조화 뭐 이런 걸 이야기했었죠. 근데 오행에서는 상생과 상극이라는 걸 갖다 말하면서 오행 각각 있을 때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 또 반대로 나를 극하는 거. 내가 있을 때 나를 기준으로 5명이 딱 모여 있어요. 5명이 모여 있어서 이 친구한테 내가 막 주고 싶어. 근데 이 친구 나한테 막 계속 나를 억압을 해. 막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서 상생과 상극이라는 걸 갖다가 용어를 쓴 것이죠. 그런 용어를 써서 상생이라는 용어를 써서 자, 따라 읽으세요. 목생화. 그 다음 화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화생토. 자, 그 다음 뭐가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계속 돌아가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돌아가면서 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은 화를 생한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목이 화를 생한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땔감이 돼서 불이 탈 수 있다. 라고들 설명하면 가장 쉽죠. 쉽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쉽게 생각하고 안 되는 거는 좀 어렵게 생각하고 쉬운 것들은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시죠. 자, 그 다음 화생토. 화생토는 어떻게 볼까요? 네. 불이 타고 나서 재로 남는 거죠. 재로 남아서 이것이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해서 화생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토생금. 그렇죠. 그렇죠? 네. 땅 속에서 이 광물을 캘 수 있으니까 토생금이라 표현했고, 금생수. 최고 어렵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금이 어떻게 수가 돼? 말도 안 되는데 좀 억지를 써야죠. 억지를 써서 자, 금을 녹이면 어떻게 돼요? 쇠를 녹이니까 액체화 되죠. 그래서 금생수라고 억지를 부려서 쓰고 있어요. 정답이 아니니까 그냥 억지 써서 금생수 했어요. 또 여러분들이 더 좋은 생각 있으면 그걸 또 이야기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맞다. 그럼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았는데 또 다른 팀에서 또 했을 때 금생수가 또 전혀 다른 걸 가지고 금생수라는 걸 이야기했으면 또 두 개가 싸워서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면은 저쪽 팀이 맞는 걸로 또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면서 목화토 금수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수생목은 어떻게 돼요? 수생목은?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란다.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행의 상생 방법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좀 어렵게 이제 상극. 자, 그러니까 수기는 항상 목기를 도와주는 것이죠. 수기는 항상 목기를 도와주고 목기는 또 화기를 도와주는 것이고 화기는 토기는 금기는 수기를 계속 도와주는 식으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상생이라고 용어를 썼어요. 상생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고 상극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극하는 것이죠. 자, 목에서부터 시작하면은 목극토. 자, 따라해서요. 목극토. 토극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수극화. 그 다음에 이런 순서를 가죠. 자, 이걸 내가 안 읽고 여러분들한테 읽으라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입에 익으라고 하는 거죠. 아까 한 시간에 말했듯이 상구시키라는 거예요. 목생화와 화생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와야지 생각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야 돼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거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국금, 금국목 한다는 건 계속 순서대로 그냥 그림 그려놓고 뺑뺑 돌리거나 별표 그리면 되죠. 뺑 그리거나 별표 그려서 간다. 쓰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써요. 근데 읽으라고 하면 못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쓰고 읽고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들. 그래서 오행 가까이 관계가 목생화, 화생토 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 이게 있고 극하는 게 있으면은요. 이걸 가지고 아까 장부랑 연결시켰을 때 목에 해당되는 장부가 뭐였죠? 간. 여기는 화에는 뭐가 섞였죠? 어떤 장부? 심. 그 다음 토는 비장. 그 다음 금은 폐. 신은 신장. 수는 신장. 이라 해서 각각 장부를 이렇게 5가지를 배속시켰어요. 이런 배속시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부를 가지고 또 바로 설명을 해요. 목과 화, 간과 심 봤을 때 어디가 도와주고 어디가 도움을 받아요. 간하고 심장 봤을 때 간이 도와줘요, 심장이 도와줘요. 간한테. 심장이 간을 도와줘요, 간장이 심장을 도와줘요. 상생관계를 봤을 때 장부를 봤을 때는 전혀 모르죠. 심장과 간장이 무슨 상관이요. 그런데 요 오행의 관계를 봤을 때는 목생화하니까 목의 기운이 화의 기운을 생하게 한다. 간장의 기운이 심장의 기운을 생하게 한다. 라는 쪽으로 대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모든 걸 다 하나하나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목이니까 목에 해당되는 간, 간에 해당되는 것 아까 눈이라든가 손톱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그럼 눈에 이상이 있다. 눈의 기능이 좋다 하면은 요 눈 기운이 심장 기운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눈이 밝고 좋으면은 심장에 연관되어 있는 뭐 혀의 기능도 좋겠다. 혀가 부족할 때 눈을 더 좋게 만들면은 더 좋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목의 기능을 도와주니까 화도 같이 도와지더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설명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억지로 두드려 맞춘 거죠. 목생화와 화생토 이것도 그냥 억지로 맞췄잖아요. 억지로 맞춰서 목이 화를 생한다. 나무가 타서 불이 될 수 있다. 나무를 막 비비니까 불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 정도도 억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걸 갖다 장부에 맞춰서 간장의 기능이 심장을 도와준다? 약간은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은 일단 옛날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부의 어떤 기능을 설명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오행이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이 해냈고 그 다음에 장부 자체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마 이 오행이 나온 이후에 장상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겠죠. 그래서 장부에 대한 기능들 아마 단편적인 지식들이 점점 쌓이면서 황제내계라는 책에서 어느 정도 장상론이 완성이 됐어요. 100% 아니어도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황제내계라는 책이 보면은 경락학설, 그 다음에 그 장상론, 그 다음에 뭐 음양오행론 같은 이런 내용들이 거의 뭐 90% 이상 완벽하게 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병인병기론, 약물에 대한 기본적인 약물 이론 이런 것들이 다 내경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내계를 반드시 보여야 되는 이유가 그놈의 한문을 걸 갖다가 보여야 되는데 한문을 갖다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했어요. 황제내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번역이 많이 돼 있고 아마 나도 내 이름도 아마 혹시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 번역서를 보면 약간 이상해요. 원래 뜻과 약간 이상하기 때문에 한문으로 된 책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문이 어렵지만은 원래 서적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것처럼 약간은 좀 억지를 써서 목화토금수의 상급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걸로서 장부랑 연결시켜서 장부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오행의 상생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더라. 그 다음 상극이라는 것도 보면은 목극토죠. 목극토. 목극토라 했을 때 목은 어떻게 토를 극하는가? 한번 설명을 또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설명할까요? 목극토를? 땅을 밀어낸다. 네, 뿌리가 땅 속에서 자라면서 땅이 어떻게 보면은 단단했던 땅도 갈라질 수 있다. 라고 해서 억지로 또 한번 목극토를 생각하고. 토국수는요? 토국수는 어떻게 할까요? 토국수. 예, 물기를 막죠. 댐을 만들거나 해서 물기를 막는 거 토국수. 그 다음 수국화는 쉽겠죠. 수국화는 쉽고 화국금은 불이 세서 녹여서 금을 녹인다. 금극목은 예, 나무를 장작을 폐기해서 녹기를 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억지로 또 이렇게 맞춰놨어요. 오행의 상생상극을 억지로 맞춰놓지 않으면은 다음 걸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상생상극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상생상극했고 장부가 기능이 요거에 따라서 서로 도와준다. 그래서 장부에 따라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 토를 볼 때요. 간장 기능과 토의 기능. 간장 기능이 너무 왕성하면은 좋아지는 기능이 어떤 거였어요? 목생화니까 화에 포함되는 심장 기능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목극토를 한다 하면은 간장 기능이 너무 왕성해지면은 비장의 기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극하니까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못 살게 구르니까 그 해당되는 비장 기능, 토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목 기능이 왕성할 때 토 기능이 떨어지니까 간장이 안 좋을 때 간장에 간염이라든가 뭐 이런 간에 이런 염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임상 증상들 소화불량이 오죠 먼저. 네, 얼굴 노라지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황달이 오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소화불량이 오면서 소화가 안 된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목극토를 그렇게 생각하죠. 자, 간장 기능이 안 좋아서 극하는 토의 기능이 같이 떨어진다. 간장이 안 좋으니까 토의 기능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말이 안 되죠. 간 기능이 왕성해서 목에 토를 극한다 했는데 간장 기능이 안 좋은데 왜 소화가 안 되냐. 말이 안 되는데 임상적인 증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꼭 오행이 이렇게 표현됐을 때 무조건 딱 맞는다? 아니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임상적인 증상에서는 목극토라는 이런 현상을 그걸로 갖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좀 안 되면서도 하여튼 목에 이상이 생긴 거.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목이 기능이 염증이 생기거나 한 것이 간 기운이 막 떨어진 건 아니에요. 간염 같은 거 있을 때 간 기운이 떨어진 게 아니라 간도 나름대로 살려고 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염증이 생기거나 했을 때 간 자체의 어떤 이 자기 재생 능력으로 그 기운이 세져요. 그래서 목극토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소화불량이라는 이런 증상이 기본적으로 아주 초기에 나타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면서 목극토를 하게 된다 라고 했고 토국수어 이런 식으로 각각 장부를 가지고선 설명할 수 있다 했고 기본적인 치료도 이걸 가지고 치료를 해요. 토가 너무 약할 때 금을 볼까요? 금 기운이 약할 때, 폐 기운이 약할 때 어느 장부를 도와줘야 되겠어요? 폐를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 또 도와줄 수 있는 거. 토를 도와야 돼요? 목을 도와야 돼요? 토를 도와줘야 토생 금하니까 토를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폐가 나쁠 때 토를 도와주고 금 자체를 도와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이것이 이 사암침법에서 쓰는 방법이 돼요. 사암침법에서 허즉복이뭐 실직사기자 하는 원칙이 이게 세워지게 되거든요. 황제내경에서는 일단은 허하면 보하고 실하면 사한다라는 치료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난경으로 가면서 약간 한 단계 발전해서 허즉복이뭐 실직사기자 이런 걸 바뀌어요. 금이 허하면은 그 모가 되는 토를 보한다. 그 다음 수가 실하면은 그 자가 되는 목을 사한다. 이런 쪽으로 바뀌어요. 그냥 내경에서는 그냥 네가 안 좋으니까 네가 너무 실하니까 실한 너를 갖다 깎아낸다. 너무 약하니까 그냥 보한다 이렇게 했는데
난경에 와서는 단순하게 그 장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부 이외에 있는 앞뒤,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 따라서 부하고 사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직접 장부를 쓰는 것보다 그 위아래 장부를 갖다 치료하는 것이 좀 더 좋더라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사암진법이라고 생겨났는데 그 사암진법에서는 저걸 100%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죽보기요 신축사기자 허죽실지 사죽보지 하는 이런 치료 원칙을 가지고 바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암진법이다 라는 게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오행의 상생상극을 가지고서는 많은 데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 내가 뭐 정확히 모른다 할 때 기본적인 치료 원칙, 이걸 가지고 사용한다. 오행의 상생상극을 가지고 모든 치료 원칙이라든가 병이 생기는 예후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다. 만약에 수의 병이 있다 했을 때, 수의 병이 있을 때 어떤 다른 부분에 봤을 때 어느 때가 가장 안 좋을까요? 수기운에 문제가 있을 때, 이 기운이 있을 때 목, 화, 토, 금에서 안 좋을 때. 수국화하니까 아마 화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토국수하니까 토기운도 어느 정도 너무 강하면 이 수기운이 너무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토기운이 너무 센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수기운이 세거나 작거나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를 받는 것은 화기운이고, 그 다음에 이 토기운도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수기가 너무 왕성해서 있을 때는 이 화가 되는 때에 병이 더 악화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행이 상생상각 관계를 가지고 병의 예후. 자, 수기니까 장부를 봤을 때 어떤 장부예요? 신장. 자, 신장에 병이 있을 때 화에 해당되는 시간, 정호를 갖다 거의 보거든요. 정호가 되면은 병이 더 악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생목하니까 목이 되는 시기에 보면은 병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을 가지고 말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계의 기후를 딱 봤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봤을 때 기운이 막 돋아날 때가 언제죠? 아침, 점심, 저녁, 밤, 한밤중에 이렇게 봤을 때 아침이죠. 아침에 기운이 태양이 떠오르면서, 낮은 아주 왕성할 때고 기운이 쭉 뻗어 올 때는 아침이죠. 아침에 기운이 뻗어 올라오고, 그 다음 낮에 왕성하고, 저녁 때 이렇게 저물고, 밤에 완전히 들어가고 하는 이런 관계. 이것도 오행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오행으로 봤을 때, 자, 기운이 솟아나니까 아침이 되면 병이 어때요? 기운이 솟아나는 것처럼 병이 조금 낫는 것 같아요. 한낮 때니까, 나 병 없는 것 같아. 막 팔팔 돌아다녀. 그 다음에 저녁 때니까, 또 병이 도지나? 밤새 아프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밤에 많이 돌아가시죠. 그런 기운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된다라고 해서 오행의 상생상극을 가지고도 설명하지만은 이런 자연계의 기후로도 병이 예후 같은 것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 음양이 뭐지 오행이 뭘까? 여기서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설명했잖아요. 100%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이제. 100% 다 맞는 게 아니라 그거에 예외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꽃이 피는 게 왜 목련이나 저런 목련 같은 것들이 왜 지금 저렇게 펴? 다른 일반적인 꽃처럼 좀 더 있으면 좀 밑에 게 이팝나무도 예전에 많이 심었는데 좀 많이 없었더라고요. 이팝나무는 언제 펴요? 한 5월 달쯤에 또 하얗게 피죠. 충대 근처에 가면 이팝나무가 많아요. 이팝꽃 축제를 하고 하는데 꽃이 왜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필까? 이팝나무는 잎이 먼저 피고 꽃이 피고 다는 거. 왜 하필은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걸 가지고 사진 찍어서 오행을 갖다 말하라 했을까? 음양을 말하라 했을까? 나름대로 지금 빨리 펴서 빨리 지잖아요. 하나의 사이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사이클을 가지고 음양론을 설명하거나 그 사이클 가지고 오행을 설명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가 모든 면에서 다 활용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저희 안내 끝나려고 했어요. 뭐 더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데, 자, 이거는 한번 보세요. 이건 바둑돌 그려놓고서는, 바둑돌 그려놓고서 했는데, 뭐 이거 설명하려면 의철학 시간에 죽으라고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딱 하나 알아들을 수 있는 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자,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 두 글자에서, 네 글자에서 연상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요? 오행? 네, 오행 맞아요. 오행이 상생상극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부호예요. 이 부호를 보고 오행을 갖다가 뭐 오행이 상생상극을 만들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용마에서 화도에서 용마에서 화도가 나타나고 무슨 뭐 말이 이 돌기 선형 모형으로서 낙서가 됐다 라고 해서 나오는데, 오행이 상생상극을 말하고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오행이 상생상극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근데 그건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글자 네 글자 읽었죠? 네 글자 읽어서 요 글자에서 생각나는 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안 멀었어요. 수업 끝낼 건데. 알면 수업 끝나요. 네, 제발 누구 좀 말해주세요. 과연 무엇일까? 힌트? 우리 학교에도 있어요. 학교엔 다 있어요. 학교에는. 모든 학교에 다 있어요. 모든 학교에 다 있다. 대학 본부? 아니에요. 학번 건물? 아니에요. 건물. 예? 예. 누구예요? 도서관. 예. 도서관. 덕분에 수업 일찍 끝났어요. 자, 하도에 도자하고 낙서에서 이게 모여가지고 도서관이 된 거예요. 자, 도서관, 여러분이 이제 도서관, 뭔가 몰라도 오행에서 나오는 오행으로서 도서관이라는 게 나왔다. 요것만 이야기해도 대단히 유식한 사람이 되죠. 다른 분만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니네 도서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하도 낙서 나도 모르지만은 하도 낙서 이 두 가지가 합해서 도서관이라는 게 됐어. 이 하도 낙서에서 보면은 38목, 27화, 50토, 4구금, 16수 해서 목과 통수가 나와요. 그럼 여기도 3, 4구금, 38목, 16수, 50토, 27화 해가지고 숫자를 맞춰가지고서는 오행의 상생상극도가 상생도 이렇게 상생으로 돌고 상극 반대로 돌고 하는 오행의 상생상극을 갖다 표시한 것이 하도 낙서이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을 인용해서 하도 낙서란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질문이 있어요? 예, 수업 끝낼 때 질문하면 안 되겠죠? 예, 개별적인 질문 나한테 뭐 카톡으로 하거나 해도 좋으니까요.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뭐 건의사항 있는 것도 이야기해 주세요. 자, 수고들 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